소리 나는가 봐. 소리. 나요? 준비됐어, 이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문제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인데요. 10문제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법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시장 군수구청장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업장 면장이죠.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입니다. 1번 X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다. 주말 체험 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2번이 그래서 옳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수용되는 경우 등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분할이라는 건 농지 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7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일이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입니다. 14일 이게 중요하죠.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농업인이 상속하는 경우는 무한대고요. 비농업인이 상속하는 경우만 10,000제곱미터 이하죠. 농업인이라고 해서 X입니다. 비농업인은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공법에 2문제 출제됩니다. 자, 확인설명서 1의 서식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은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되죠.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설명해야 되고요. 기재도 해야 됩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기재사항에 기재하고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게 문제인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 따라서 두 군데 다 해당될 수 있죠.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거의 안 돼 있죠. 확정일자 받으면 등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은 갑구를 봐야 되죠. 을구 봐야 된다. X. 소유권에 관한 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을구.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가압류 가처분 넘기면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되죠.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 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이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적습니다. 5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는 란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적습니다. 이게 맞네요. 5번이 답입니다. 요즘은 홈 오토메이션이 다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스, 금침 이런 것도 옛날에는 아파트에 있으면 문 앞에다가 써붙여 놓고 이랬잖아요. 자기가 쓴 거. 요즘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봅니다. 전사나 다 홈 오토메이션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로 오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5번이 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틀린 것은 했는데, 투기과일지구는 3억 이상인 주택의 한하여, X네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지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지여부를 신고해야 되죠. 단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틀린 정답 1번이네요. 금액과 상관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건축법은 없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이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요즘은 공급계약이니까 아파트 처음 분양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합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래서 건축법은 신고 대상 아니다. 맞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국가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매도인이 LH고 LH에서 분양을 받아도 매수인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4번은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도 할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5번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려는 자입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 직거래라면 법무사가 될 것입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25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공받은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되고요. 만약 25일 안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 안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직접 매수인이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 25일 이내입니다. 신고하려는 자. 자, 4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예. 관습법상 공시방법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분이 있는지 관습법상 공시방법만 갖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칩니다. 다만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므로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청구한 때부터. 시효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5번이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요게 33회 올해 4월달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부동산학 원론에 공인중개사법이 2문제, 민법 2문제, 세법 2문제, 공법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도 보면 잡다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공법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학 원론, 그 부동산학 원론 공부한 사람은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2문제 맞추려고 공인중개사법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어렵죠? 찍어요. 굉장히 어렵다더라고 이게. 왜냐면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갖다 그렇다고 책을 한 권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은 매도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개사가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다 갖기로 하는 것. 1번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틀린 것. 1번이 정답이네요. 즉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해가지고 입금가 10억, 이 땅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또는 평당 100만 원만 받아주십시오. 평당 1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씩 평당 떼먹어도 좋습니다.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공동중개계약에서는 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게 공동중개계약입니다. 독점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다 독점중개더라고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독점중개를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발생합니다.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순가중개는 입금가, 인정작업 10억만 입금시켜주세요.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옳은 것은 확인 설명은 당사자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2번 권리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는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옳다고 하니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즉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만. 이렇게 했더니만 취득세도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도 잘못됐다. 강하게 이의신청해서 이것도 맞게 해달라 해서 제가 예,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기출문제라고요. 기출문제는 이의신청 받아주지 않았어요. 취득 관련 조세인데 취득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하더라고. 소유권 이전합니까? 취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취득 반대를 이전이라고 했어요. 그 이전 관련이라는 건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제가 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세도 얼마인지 설명할 필요 없죠. 다만 재산세를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 적혀져 있죠. 서식에. 자, 그 다음에 취득 또는 이전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및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및 쌍방교부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입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을 위해서 근거 자료만 제시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시험에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전한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고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7번입니다. 이거 감정평가사 올해 이게 안 적어놨는데 올해 감정평가사 33회, 감정평가사도 33회, 공인중개사도 33회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감정평가사 최근 기출문제도 다 해설해놨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감정평가사 문제 2문제씩. 거의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 감정평가사 공법도 나와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관계법규 나오는데 거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등기법도 있고 그런 걸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출제위원이나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나 인력풀이 똑같습니다. 교수들 인력풀이. 자,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은 확인설명서에 기재는 하지만 설명하라고는 안 돼 있다고요? 설명해야 되는 거 우리 기권, 가공, 상태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기권, 가공, 상태, 반지세 9가지잖아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가격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은 설명하라는 말은 없다. 다만 확인설명서 서식에 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기재한欄이 있죠. 설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게 4번도 취득시 부담할 조세라고 했습니다. 이전시 부담, 양도시 부담 하면 X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니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매월 1회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1번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또는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2번 시도지사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45번에 11번, 12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답 3번입니다. 3번. 자,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신설됐습니다. 2020년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도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경매, 상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제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 안 하면. 3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거래를 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었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죠. 6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단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죠.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옛날에 400만 원이었는데 개별 기준이 지금은 250. 둘 다 안 하면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이죠.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 해서 X입니다. 왜?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사물 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LH 30년 국민임대주택 이거는 그 LH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가려면 개업공개사한테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이야기하면 LH가 새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하는 난 없습니다. 조정대상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도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 기재하는 한 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도 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지금 아직도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있으면 물은 다 빠지고 없지만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도 끝이 없고 이거 점수는 안 오르고 괴롭지만 참고 인내하시면 10월 달에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